이렇게 국민의힘에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좀 많이 나온다고 했지만 지난 설 연휴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서울역에서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국민의 이 분노를 샀는지 다 봤습니다. 네. 봤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계속 이렇게 나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이 치고 나왔어요. 치고 나왔습니다. 아직 만 40세는 안 됐지만은 다음 달 31일 만 40세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어떻게 봐요? 그냥 제가 볼 땐 제 네. 생각입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명태균 게이트 나오기 전에 빨리 출마 선언을 해야겠다. 그래야 조사를 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게이트. 대선에 네. 자기가 나간다고 얘기하면 네. 대선 후보가 돼버리면 사실은 수사가 정지가 되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잘 수사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민님한테 나 여기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네, 왜냐면 윤석열 때도 용병 데려와서 대선 치렀잖아요. 네. 자기도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 너브콜 주세요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러나 둘 다 안 될 거다.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둘 다 안 될 것. 자, 왜냐면 이준석 잡는 시진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진규가 기대가 얘기할 거예요. 되는데 얼굴이 벌써 결혼하잖아. 홍대에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40대 기술원, 그러니까 뭐 케네디나 오바마 40대 대통령이 됐다 이런 얘기하고 자신이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 참고로 저도 올해 한국 나이로는 40이 됐습니다. 한국 나이로. 만 나이는 39이지만 아직 안 되네. 언제 네. 만 40이 됩니까? 내년이겠지. 뭐 이번 대선은 못 나갑니다. 나이가 안 돼요. 안타깝네요. 예. 안타까워. 나이가 안 돼서. 나이가 안 돼서 지금 사실은 나가고 진짜 싶은데. 제가 가서 정리해버려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네. 이준석 의원이 낡은 정치 뭐 청산하고 뭐 미래 얘기하면 불판 또 좌도 우도 가겠다. 아닌 예. 앞으로 또 얘기하면서 앞으로 세대 교체 얘기하는데 예. 한동훈 대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언더 73. 그 맥락이 비슷하다. 유튜브 채널 뭐 나온다고 네, 하던데. 73년생 이하 모여라랑 네. 이준석 씨의 세대 교체론이 맥락이 같다가 너무 허접하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두 번째는 낡은 정치 청산하자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옛날에 노회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불판론이거든요. 그렇죠. 고기를 많이 구워 먹다 보면 우리 고깃집 가시면 그거 있잖아요. 끓러지니까 네. 고기를 굴 수가 없어. 그럼 불판을 바꿔야 돼요. 불판 바꿔주죠. 고기 더 먹어야 되니까 네, 배고프니까. 근데 이준석 의원이 이 불판에서 고기 제일 많이 구워 먹었어요 지금. 불판을 제일 그을린 사람이에요 이분이. 아니 자기가 와서 고기 다 구워 먹고 아 불판 더러워졌으니까 불판 좀 갑시다. 자기 다 또 먹고. 해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다 먹고 그 불판에 과식 이준석, 비만 이준석, 정치 욕망 비만.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고요. 이번에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퍼스트 펭귄이 아니라 퍼스트 레밍이에요 지금. 레밍 아시죠? 레밍이라는 게 절벽 끝으로 가서 그냥 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절벽 끝으로. 예. 이제 퍼스트 레밍 정치를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요 본질이 뭐냐면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은 했지만 당내의 내전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시선 돌리기거든요. 그럼 당내의 내전 이 가처분까지 갔는데 왜 허은하 대표와 싸우느냐? 네. 본질은 딱 하나죠. 김철근 사무총장. 그럼 사무총장이 뭐 합니까? 보통 뭐 저당이 뭐 당직자가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안 되죠. 예. 저당은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직자 뭐 인사권 이런 거보다는 사실 네. 사무총장이 살림살이를 운영하기 때문에 말이 좋아 살림살이지 결국 본질은 돈이다. 그럼 그 돈에 대해서 곡간을 쥐고 있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통한 대리 수렴청정 정치를 이준석 의원이 놓지 않겠다라는 의도고요. 대선 출마도. 네.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그만둔 다음에 어느 자리 가신지 혹시 아세요? 어디? 다 관심 없으시죠? 개혁연구원이라는 정책연구소장으로 갔습니다. 정책연구원 하면 어디 떠오르지 않으세요?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체제, 이준석 체제 올 때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상욱입니다. 유임을 해요. 이런 예가 없거든요. 근데 왜 유임시켰냐? 들여다보니까 명태균을 통해 가지고 연구 용역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3천만 원 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를 그만두고 어디로 갔다고요? 정책연구원으로 갔다는 거죠. 연구원으로 갔다. 그러면 당의 살림은 자기 오른팔 김철근 사무총장 계속 놔둬야 되고 네. 살림을 해야 되니까 자기는 연구원 가가지고 결제를 하고 그 만약에 명태균이 바깥에 나와 있었더라면 안 해먹었을까요? 명태균이 국민의힘에서도 해먹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뭐 허은하 대표 쪽에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죠. 정당 네. 민주주의를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을 쫓아낸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뭐가 떠오르냐면은 이준석이 과거에 윤석열하고는 싸울 때 피해자로 서사로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힘을 가지니까
그 사람은 힘을 가졌을 때 봐야 돼요. 본 모습이 나오는 건데 허은하 대표를 내쫓는 이런 모습은 네. 이준석은 젊은 윤석열이다. 전 이런 평가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준석은 젊은 윤석열이다. 이거 이준석 의원이 정말 기분 나쁠 만한. 아니 근데 하는 짓은 똑같잖아요. 아하. 그걸 반박해야죠. 하는 행동이 똑같다. 예.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허은하 측의 대표 측에서는 이준석 네. 사기 횡령 조사 의뢰를 또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선관위에다가 있고. 조사 의뢰를 한 것 같아요. 네, 정치자금법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개혁신당 이렇게 뭐 돌로 갈라지는 모습, 그래도 그 중심에 이준석이 있다. 과연 새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어렵다라는 거고. 당연하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 어제 기자들 만나가지고 자기는 대선 출마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고지고대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못 믿죠.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세요? 속으로는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극우 세력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잖아요. 네. 정광훈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탄핵되는 걸 기정사실화해야 돼. 아, 자 나가려면 당연하죠. 그렇죠. 조기조선이란 말은 윤석열 탄핵 될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나갈 거야. 전제되는 거죠. 전제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어떻게 돼? 극우 세력들이 네. 좋아하겠어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고 표가 얘기해줘야지. 날아가니까. 당연하지. 머리가 속으로, 좋네요. 속으로는 너무 하고 싶을 거야. 나야 나 여기 있어 나야 나 내가 해야 돼. 나야 나 하고 싶은데 얘기하는 순간 그 이제 논리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얘기 안 했다고 생각해. 마치 윤석열 생각하는 것처럼 탄핵 뭐 아직 안 될 거고요. 저는 네. 반대고요. 아직 그것도 안 됐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네. 속으로는 나야. 요런 얘기 하고 싶을 거야.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기쁠 거예요. 내가 왜냐면 예. 사실은 김문수는 논외였잖아요. 지금까지 언제 무슨 대선 후보로서 거론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박근혜 때 갑자기 조금 뜬 게 떴다가, 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뜬 게 결국은 정광훈 측이나 이 극우 세력들이 이번에는. 밀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극우 세력도 다 알아요. 분명히 탄핵될 거다. 네. 그건 아는데도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하. 여론조사에 김문수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보는데 예. 그래도 겉으로 말을 안 하는 거지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시간 끌어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책 환경 만들고 네. 그리고 나서 대선을 이뤄야 돼요. 대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끄는 작전이에요. 이거는 뭐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탄핵될 건 기정사실화했지만 네. 이게 2월이나 3월에 되면 안 되고 4월, 5월까지 쭉 끌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뭐 선거 결과 나오고 이러고 나면 판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염두에 두고 사는 건데 네. 그건 착각에 불과하다. 근데 저는 요 그래요. 움직임만큼은 사실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문수 현재 장관이 네. 두 가지.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키겠다라는 이거 보수 정치가 아니라 이제 보스 정치인데 윤석열을 지키겠다라는 이 보스 정치에 하나 소구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부정선거.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내 경선으로 여론조사가 돌아가는 걸 보면 꽤 지지도가 잡히는 건 사실로 보여집니다. 이게 과거와의 차이점이에요. 지금 권성동, 권영세 이 쌍권총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집토끼 먼저 잡고 그걸 기반으로 중도 확장하겠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문제는 김문수라는 이 소위 말하는 강성 집토끼들을 지지율이 낮을 때는 그냥 잡아놓고 뭉개고 가면 돼요. 그냥 민주당 찍을 거야? 이러면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를.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번에는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네. 김문수 지지세가 지금 너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김문수를 뭉개면서 중도 확장으로 갈 수 있는 그 정도가 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과거의 그 전략이 네. 안 통할 거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이번 대선의 시나리오는 네. 보수 분열은 상수다. 반드시 분열돼서 보수는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보수 분열 상수다. 전 상수로 봐요. 이준석도 계속 뭐 완주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간다. 이건 그럼 잘 이제 된 거죠. 덩어리가 나뉘는 거죠. 나뉘는 거고 예. 보수는 분열되고